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공천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 23일 용인 특례시장 예비후보 3명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일 용인병 당협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인시민방송은 용인 특례시장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국민의힘 용인 특례시장 후보가 되신 이상일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용인시장에 왜 출마하셨는지 먼저 출마의 방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면서 우리 시민들과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방송 등을 할 때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하고요. 자동차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광역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용인이 위치상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급속히 팽창하는 바람에 교통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하겠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용인을 위해서 일로 성과로 보여드렸던 경험이 있고,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그 일이 잘 결실을 맺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고, 윤석열 정부에서 각 지방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고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제게 일할 어떤 책무를 부여해 주신다면 용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기흥에서도 위원장을 했고 수지에서도 위원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공보실장을 또 제가 지냈고,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상근 보좌역을 또 지낸 이상일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내각의 주요 고위직과 여러 가지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 그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용인 시민들께 약속한 용인 발전 공약을 윤석열 참모였던 이상일이 잘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현 시장님이 민주당 정권에서 용인을 위해서 제대로 했느냐? 저는 이런 평가를 시민들께 하라고 하신다면 시민들은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신이 여당 소속일 때도 용인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시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옛날 여당 의원으로서 용인 을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다들 어렵다고 하셨던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이름을 수원 신갈로 바꿨습니다. 용인의 자존심을 세운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부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레코드가 있는 이상일이 이번에 시장이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발전 공약은 물론이고, 제가 시민들께 앞으로 제시할 여러 가지 공약들도 제대로 실현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 그 대통령 후보 상근 보좌역 언급하면 윤석열 당선인과 친문을 강조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윤심에 좀 기대는 거 아니냐라는 좀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심에 기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일을 할 수 있다. 4월 23일 후보가 됐어요. 토요일입니다. 그날 밤 10시 10분에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축하한다. 용인 발전을 위해서 꼭 시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내가 용인을 위해서 공약했던 거 이상일 시장이 잘 추진해주면 좋겠다. 대통령의 바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이 되면 우리 용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이제 공약,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한 공약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할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해서 현안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안 보고 드리겠다 하면 아마 만나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 공약한 용인을 위한 공약들을 목록 보여드리고, 플러스 이상일이 공약한 용인 발전 공약, 이것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꼭 필요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윤심에 기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에게 기대는 거 10번이라도 더 기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장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용인 대개조를 전면에 내세우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 후보님 말씀하신 도시 대개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5년 전에 치를 때 아마 용인을 위한 공약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거 얼마나 실현됐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군기 현 시장이 4년 전에 용인 발전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실현된 게 정말 거의 없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는 별일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건 시장이 하겠다. 시장이 폼나는 행사에 많이 다닐 수 있어요.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에 나가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폼나는 일만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 시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인 안에서만 행사 다니는 이런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세종시에 가고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가고 이제 서울의 중앙정부와 접촉을 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용인 개조를 위한 기본이다. 이제 제가 구상하는 용인 개조는 첫째는 용인의 이미지부터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용인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일단 난개발이 많은 것 같아요. 인구 110만이 사는 이 용인은 사실은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의 절반을 용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 성장 동력의 이제 핵심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용인의 이미지부터 바꾸겠다. 난개발에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 도시. 최첨단 산업의 요충지이고 그러면서 좋은 자연과 문화유산과 역사와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저는 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인은 자연스럽게 대개조가 되는 거고 지하철 3호선을 수지로 해서 수원 광교 쪽으로 연장하는 건데 이게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왜?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8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한데 용인이든 수원이든 차량기지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시민들을 또 생각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지하철 3호선의 소위 원활 추진은 어려운 거죠. 수지로 해서 광교로 해서 가는 3호선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추진해 보되 정말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판단이 들기 전에도 새로운 노선을 제가 좀 발굴을 해서 이거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이 지하철 3호선의 수서에서 수지로 끌어와서 신봉, 서성복, 성복, GTX 용인역, 동백, 김양장동, 양지, 온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배후 신도시까지 들어설 테니까 지하철 3호선을 수지로 끌어와서 원산, 기흥을 관통해서 원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우리 용인의 동서간의 이 교통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분당선 미금역에서 죽전, 마북, 동백을 잇는 분당선 지선을 저는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호선 연장이 원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분당선이 동백까지 지선이 이끌어진다면 온산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또 시민들이 서울을 가고자 할 때 그 3호선을 타고 동백에서 분당선을 타고 미금으로 가서 신분당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당선 타고 수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성복 쪽으로 가서 또 신분당을 탈 수도 있고 많은 이 교통 연계 수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온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엄청난 소위 말해서 용인 대개조의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을 이쪽으로 끄는 게 더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량 기지는 땅이 넓은 처인에서 얼마든지 저는 마련할 수 있다. 용인의 동서간 교통은 참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철도 분야 이제 공약을 밝히셨는데 아마도 용인 지형이 대단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요. 임기 동안 이 많은 사업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4년 동안에 정말 잠을 자지 않고 해도 못할 것이 꽤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청사진을 내놓고 추진을 해나가는 거죠. 어떤 거는 완성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착수를 해서 진척을 시켜나가고 첫 사업을 뜨는 거고 더 어렵고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더 필요한 어떤 것은 연구 영역에서 타당성이 있게끔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4년 임기 내에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또 부족한 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 임기를 기회를 더 한 번 더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할 거고 새로운 또 분이 뭐 시장이 되신다면 그분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제 공약 중에 중요한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중앙정부의 힘을 얻어서 최대한 좀 빨리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갖춰나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신 철도 공약을 보니까 이 금액 섞인 거 보니까 대략 한 12조 원이 넘더라고요. 네. 문제는 재원 조달일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도는 용인의 힘만으로는 뭐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예타를 이 타당성 있게 받아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연구 영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용인이 투자해야 할 뭐 재원 마련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에 좋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있고 그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해주면 또 우리 용인의 세수도 좀 늘어나는 거고 낭비성 행정의 문제도 좀 개선을 해서 예산도 좀 낭비가 되는 것은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재원을 좀 더 확충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될 거고요. 개발 이익이 용인시로 재투자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개발 이익 용인에 의해서 쓰겠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안 할 때 무슨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거로 생각을 하고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협약관계를 조정을 하고 맺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은혜 지사가 된다면 저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플랫폼 시티에 들어갈 내용물을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판교 이상의 소위 R&D 연구센터, 또 의료 관련 여러 가지 연구시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동천동의 물류단지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판교 못지않은 지역이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철도 관련 공약에서 발표를 했지만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당선, 지하철 신분당선을 동천에서 지선로를 만들어서 플랫폼 시티 쪽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GTX 용인역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저는 판교에서 플랫폼 시티까지 연결되는 트램 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용인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시장 예비 후보들께서 공원화 재검토 또는 목각 개발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번님도 용인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오늘 개발적으로나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백군기 시장님이 추진해온 종합운동장 공원 계획은 저는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시청 앞에도 근린공원 지역이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이쪽을 용인의 처인구의 허브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인식이 들 정도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개발이 돼야 된다. 교통망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말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시티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또 생긴다. 우리 용인의 재원이 좀 향상된다면 용인이 투자를 더 해서 시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방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무연수원 분원은 제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들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의 검사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검사들 교육은 법무연수원 본원 진천에 있나요? 거기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연수원 분원은 우리 용인 시민들께 좀 돌려달라, 이런 제가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상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한다는 게 보도자를 냈어요. 프로축구단 상단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는 시민축구단 창단을 저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했는지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용인시의 이 생활체육시설도 대거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까지 당협위원장을 맡으셔서 이제 기흥과 수지구에 이제 국회의원 도전하셨어요. 국회의원과 시장, 진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공직자의 마음 자세가 일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거에 중심이 돼서 시정을 펼쳐나가는 거죠. 국회의원은 소위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기흥 지역에서 활동할 때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거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이름 바꾼 거, 학교 세운 거, 초중고 지원한 거, 이거는 다 용인시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권력을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 퍼블릭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선거는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응답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공약을 해놓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 되는 겁니다. 지난 4년 빌공짜 공약으로 가득 채워진 4년이었다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고. 끝으로 용인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용인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을, 그리고 제가 왜 출마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의 용인,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바뀌어졌느냐, 뭐가 좋아졌느냐, 이런 물음을 만약에 받게 되신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하실 수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4년 너무 답답했다, 지난 4년 기대에 어긋났다 판단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계신다면 선수를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사람 한번 보내보자, 한번 믿고 맡겨보자, 당선시킨 다음에 부려먹자,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제가 시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수용을 하고 다듬어서 일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